제가 이제 운이 아주 좋은 정치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새정치국민회의 수석 부총무를 초선 때 했어요, 제가. 초선 때. 이제 이 초선 당선되고 나서 바로 이제 부총무를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되시고 나서 여당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그 여당인 그 새정치국민회의에 그 수석 부총무를 제가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정조위원장을 했어요. 정조위원장을 초선 때. 그러다가 재선이 되고 나서 이제 또 재선 초기에는 처음에 3정조위원장을 하다가 2정조위원장을 하다가 정책위원장을 제가 맡았죠.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처음에 96년도에 등원하고 나서 이제 부총무를부터 시작으로 해가지고 당 대표가 될 때까지 대변인만 빼놓고 거의 모든 당직을 다 겪었다고 말할 수 있고 거의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당직이나 국회직 이런 것들을 맡았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 친구는 맨날 저렇게 일할 기회를 갖냐 하는 이제 좀 뭐라고 할까 다른 동료들로부터 질투 같은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또 제 입장에서는 일하는 것은 보람 있고 즐겁지만은 정말 힘들게 일만 열심히 하는 이제 그런 그 의원이었죠. 그래서 수석 부총무도 초선 때 하고 정책의장은 원래 3선 때 하는 건데 그 재선 때 하고 3선 돼 가지고는 이제 원내대표하고 당대표하고 이렇게 장관하고 이렇게 했죠. 저는 굉장히 그 복이 많은 정치인이에요. 이제 그래도 1년 반 동안 야당은 같이 하긴 했는데 이제 제가 계속 당직이나 국회직을 맡으니까 좀 이제 국회직도 이제 그 예결위원장하고 제가 운영위원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동료들이 보기에는 좀 특혜를 받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시각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저는 또 뭐 다른 분들 해외 출장 갈 때 그런 데도 못 가고 또 이제 휴회할 때도 쉬지도 못하고 계속 일만 했죠. 야당 총재로서도 당을 완전히 그 장악하고 이제 훌륭한 리더십으로 당을 일사불란하게 잘 이끄셨죠. 그렇지만은 또 김대중 대통령은 비주류도 인정하고 존중을 하셨어요. 김대중 총재 시절에는 그냥 일극 체제가 아니고 비주류들도 뭐 김상현 부총재라든지 아니면 정대철 부총재라든지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이렇게 당을 이끄셨거든요. 그러니까 권위주의적으로 당을 이끌었을 것 같지만 또 그 시절의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민주적인 그런 면도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는 그 리더십을 유감없이 발휘하셨죠. 바로 이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노사정위원회 아닙니까? 그리고 금모으기 운동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국민을 하나로 묶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 통합과 또 국민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IT 혁명을 주도하신 분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도 아니 김대중 대통령께서 IT를 이해하시는데 시간이 걸릴 텐데 어떻게 그렇게 IT나 벤처나 이런 쪽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시면서 IMF 위기 극복을 앞당기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다시 일으키셨을까? 야, 정말 이건 보통 그 리더십이 아니다.
그런 판단을 하기가 참 어려울 텐데 정말 대단하시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100년 만에 한 분 나올까 말까 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이것저것 많이 겪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김대중 총재님한테 이렇게 비하면은 뭐 어림도 없죠.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제가 그 정조위원장을 정권 교체가 돼서 김대중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제가 삼정조위원장을 하고 있을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주문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대통령께서 국민생활기본선 정책기획단이라는 것을 당에 만들어서 그 단장을 제거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전문가들하고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든 거예요. 그게 지금 20 몇 년 됐죠. 그게 우리나라 복지의 효시입니다. 효시. 그러니까 노사 문제, 또 이런 복지 문제, 또 6.15 선언, 또 영화 금고, 문화 개방, 뭐 국정 전반에 걸쳐서 김대중 대통령 같이 그렇게 업적을 남길 수가 없어요. 그것도 뭐 긴 시간에 한 게 아니라 딱 5년 단임하는 기간이 그런 업적을 남긴 거 아닙니까? 어떤 분들이 아니 김대중 대통령만 훌륭하냐? 박정희 대통령하고 잘 재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 박정희 대통령도 훌륭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에 비하면 그건 게임이 안 된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딱 5년 만에 이룩한 건데 박정희 대통령이 몇 년 집권을 했냐. 10수년을 해서 한 거하고 같이 비교하면 안 되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아마 과거 지금까지도 김대중 대통령만한 업적을 남긴 대통령은 없었고, 앞으로도 그런 대통령이 나오기는 참 어려울 거다. 그렇게 저는 평가를 하죠. 이제 그 사실은 그 6.15를 하기 위한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이렇게 펼쳐놓고 준비를 하신 게 아니어서 이제 그렇게 그 깊이는 잘 모르죠. 깊이는 잘 모르고, 사실은 그 발표가 나기 얼마 전에 이제 그런 게 있을 거다는 정도였는데, 그때의 그 정말 그 어두운 세상이 갑자기 확 열리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이 느낌을 받았었고, 또 이제 그게 잘 발전되어서 사실은 핵 문제 해결까지 갔으면 정말 좋을 텐데, 이제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죠. 아쉬운 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북한과의 대화, 또 핵 문제를 비롯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평가받아 마땅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지금도 그런 노력이 이제 현실화되지 못하고, 지금 남북이 완전히 그 단절된 상태에 있잖아요. 제가 그 이제 정부의 총리로 있을 때, 그때 그 이전에 북미 회담이 좌절되고, 또 북한 측이 이제 실망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좀 그 역행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왔을 때 사실은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의 그 인민들한테도 그 코로나 접종을
할 수 있는 그런 그걸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북한이 응하지 않아 가지고 뭐 우리뿐만 아니라 북한은 뭐 저 WHO나 이런 데에 호의도 다 거절을 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런 걸 생각하면 이제 아쉽기 짝이 없고 또 지금은 그 이후에 더 대화가 단절이 돼서 특히 이제 그 윤석열 정부 시절에 양쪽이 9.19도 폐기하고 또 뭐 방송을 서로 하고 뭐 풍선을 날리고 또 오물을 보내고 뭐 이렇게 된 걸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제 참 안타깝기 짝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대화를 하기 위한 노력, 평화를 만들고 지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글쎄 그때는 좀 유능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이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그 이제 국민들로부터 걱정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감사 결과가 나왔고 그게 뭐 사실이었겠죠. 그렇지만은 하여튼 그 감사를 이제 해야 됐는지 아니면 또 그것으로 또 특검을 또 그 만들고 이제 그때 특검법을 국회에서 만들었는데 그걸 이제 또 대통령이 승인을 한 거 아닙니까? 오늘 특검법을 공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결정에서 신뢰를 존중했습니다. 한나라당이 약속했습니다. 약속했는데 그것을 제가 믿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해버리면 그야말로 여야 간의 타협의 길이 막혀버릴 것입니다. 이제 뭐 제의 요구 이런 거 안 했단 말이죠. 그런 거 등등 때문에 아마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섭섭하셨을 테고 또 마음이 편치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색을 공개적으로 안 하셨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뵈러 갔을 때도 그런 거 일체 말씀 안 하셨거든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러나 이분도 사람인데 틀림없이 그것에 대한 그 아쉬움이나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인인가 하는 게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때 이제 제가 민주당의 대표가 돼가지고 김대중 대통령님을 찾아뵈었을 때, 당신네들이 내 후계자다. 그러면서 이제 잘해라 이렇게 격려를 하셨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참 눈물 나죠. 저는 항상 통합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설령 다른 게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아쉬움이 있다 하더라도 통합해서 가야 된다. 특히 이제 이 보수 진영에 비해서 진보 진영이 힘이 약하거든요. 인적 물적 자원이 약해요.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우리가 소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열해 가지고는 절대 기회가 없다. 우리는 끝까지 통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의 그 주장이고 일관되게 그런 정책을 취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분열을 하게 됐죠. 그때 제가 민주당의 정책위 의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나는 민주당을 탈당하는 마지막 의원이 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 불행하게도 당무회의에서 큰 그 혼란스러운 불미스러운 일이
갈라서는 수밖에 없구나. 이제 그런 계기가 그때 있어서 이제 저도 할 수 없다. 그냥 그 신당에 참여해야 되겠다고 그때 이제 결심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도 너무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로 있어도 이제 정권 재창출이 될지 말지 한데 이렇게 분당해가지고 될까 이제 그런 걱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미스러운 이 당무위원회에서의 불미스러운 사건 이후에 그렇게 결심을 하고 이제 새로 열린우리당 창당에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됐죠. 그건 이제 저한테 직접 하신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박지원 의원이 그 말씀을 언론에다 하셨어요. 그 김대중 총재님이 박지원 의원에게 이제 정세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때 뭐 제가 당 대표였으니까 그래서 그걸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언론에서 말하자면 이제 좀 후계자로 지목한 것처럼 이렇게 언론을 썼는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제가 당 대표니까 좀 힘을 실어주고 격려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겠나 그러면서 더욱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죠. 그렇지만은 저는 뭐 김대중 총재님이 저한테 이렇게 뭘 특별한 그런 걸 하셨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연청 회장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권 교체기에나 그 이후에 제가 아주 성실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 국가나 당을 위해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김대중 총재님이 저를 그 인정해 주셨다. 그렇게는 제가 자부하고 있죠.